안녕하세요. T성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유튜브 영상을 찍지 못했었는데 혹여나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제 영상은 수요 없는 공급이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단 1도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아주 혹시나 정말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영상 정말 꾸준히 자주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올릴까 고민을 했죠. 그 결과 결론을 냈습니다. 바로 원테이크 전략이에요. 전략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상한데 원테이크로 영상 찍고 바로 업로드를 하면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느새부턴가 제가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찍고 언제 편집을 하지? 물론 앞선 영상들이 편집을 그렇게 많이 한 것들은 아닌데 편집 핑계를 계속 대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핑계들을 대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원테이크 전략을 선언하는 겁니다.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제가 내용 전달이 갑자기 이상해진다거나 내용이 산으로 간다거나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정말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안 하고 올릴 생각이라서 물론 저도 적당히 컨트롤을 하겠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귀엽지도 않은데 자꾸 귀여운 척 하려고 하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맨땅 헤딩러를 위한 EBS 강사 되기입니다. 맨땅 헤딩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그랬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맨땅에 헤딩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맨땅 헤딩러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도 EBS 강사 모집 공고문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인터넷을 아무리 서칭을 해봐도 정보가 극히 드물고요. 특히 초등은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클릭을 하신 게 정보가 없어서 제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우리 같은 맨땅 헤딩러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괜찮다 싶은 거는 가져가시고 이건 별론데 하는 게 있다면은 적당히 필터링 하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MI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같은 맨땅 헤딩러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EBS 강사가 되고 나서 강사들끼리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놀랐던 거는 실제로 많은 강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운이 좋게도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 EBS 강사분이 계셔서 준비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혹은 지인 중에 EBS 강사분이 계셔서 멘토 멘티처럼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런 정보 없이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런 정보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맨땅 헤딩러들의 제가 멘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순간적인 일시적인 멘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EBS 강사 모집 공고문은 EBS 공고 홈페이지나 혹은 EBS 초등, 중학, 고등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초등은 지금 보면 공통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 안에 자신이 특화된 과목을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과목을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연히 제일 자신 있는 과목 써야죠. 근데 대부분 아마 국어, 사회, 수학을 쓰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아주 혹시나 과목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방송국의 의견과는 다름을 미리 밝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학이 제일 낫지 않을까. 물론 공고문에는 과목별 우대사항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은 국어, 사회, 수학을 지원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많을 겁니다. 근데 과학은 지원자가 적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EBS에서 과학 강의를 의뢰할 때 EBS 강사들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 뭔가 없다 혹은
모든 과목이 다 자신 있다 그러면은 과학을 선택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경쟁자가 적을수록 내가 합격할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 선택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먼저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이제 서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차에서 제출해야 되는 거는 자기소개서, 강좌 진행 계획서, 그리고 샘플 영상인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교육봉사를 했던 이야기부터 해서 사범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이야기, 사범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서양사, 동양사까지 공부를 하고 학교 수업에서는 어떻게 글을 녹이고 있는지, 역사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엄청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풀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썼었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자기소개서가 비슷할 거란 말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률 100대 1이 넘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백 개의 자기소개서를 볼 텐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부분이 뭐 연구대회 수상 혹은 연구회 소속, 내가 뭐 어떤 연구회에 소속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 무슨 과목에 관심이 많다, 혹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표현들을 쓴다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머리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내가 스펙이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눈에 띄는 약간 파격적인 이야기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지내던 EBS 강사분 중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코미디언이 있었다고 해요. 코미디언 팬클럽에 가서 모두를 웃긴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미디언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썼다고 해요. 왜 썼을까? 그렇죠. 자기는 모든 사람을 웃길 수 있다. 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도 웃게 만들 수 있다. 밝은 분위기로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걸 어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연구대회에서 뭘 했고 연구회 소속인데 무엇을 했고 이런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눈에 띌 수 있는 차별화된 나만의 이야기를 쓰는 게 저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고민이 되신다면 뭔가 차별화되는 요소를 꼭 넣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강좌 진행 계획서 말씀드릴게요. 마감이 원테이크를 선언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이슈가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꺼져 있는 카메라 앞에서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엄청 허무했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끊긴 부분을 보니까 강좌 진행 계획서 이야기를 하다가 끊겼더라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강좌 진행 계획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막막하실 거예요. 우리가 강좌 진행 계획서를 짜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인강 세대잖아요. 어릴 때부터 인강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는 누구보다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어떻게 했냐면은 EBS 메가스터디 이투스에 있는 강사들의 1년 커리큘럼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개념 문풀 파이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개념 문풀 파이널 이렇게만 강좌 진행 계획서를 써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EBS 강사가 되었을 때 1년 동안 강좌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자세히 썼어요. 개념 강좌는 예를 들어서 총 5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강 대상은 어떤 학생들이다. 문풀은 어떤 강좌이며 몇 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학생들이 들을 것이며 나는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강의를 할 거다. 파이널 강좌는 총 몇 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듣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강의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써서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합격 당락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차, 3차 이제 전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면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 당시에 나왔던 질문들 대부분이 자기소개서 기반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강좌 진행 계획서 관련해서는 질문이 거의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강좌 진행 계획서 때문에 불합격했다, 합격 당락을 결정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서류 자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하시는 게 좋다. 나만의 이야기를 녹여내자. 눈에 띄는 게 일단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류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빠르게 샘플 영상 말씀드릴게요. 샘플 영상도 막막하실 겁니다. 저도 막막했거든요. 아마 어디서 촬영하셨나요? 혹은
편집하셨나요? 나중에 이어 붙이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소소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제 기준이에요. 저는 이제 교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교직에 있을 때도 분필 수업을 많이 했었고요. 판서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서하는 모습을 꼭 어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실에서 샘플 영상을 찍었고요. 편집은 당연히 했습니다. 왜냐?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하나의 수업, 하나의 강의인데 도입, 전개, 정리 세 가지 단계가 잘 드러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입부 1분 정도 촬영하고 전개부 8분 정도 촬영하고 정리부 1분 정도 촬영해서 이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EBS 측에서도 10분짜리 영상이니까 어느 정도는 익스큐즈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편집적인 스킬은 사실 우리가 일반인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전달력과 미소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었어요. 전달력이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의 수업, 하나의 강의에서는 끝나고 나서 수강생이 뭐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뭔가 하나는 머릿속에 남겨둬야 된다라는 게 제 마인드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개부 8분 안에 정말 단 하나의 내용만이라도 머리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걸 목표로 해서 미리 대본을 다 짰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중요합니다. 2차 때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웃어야 돼요. 웃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웃으면서 여유롭게 쫓기지 말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또 떠올랐습니다. 수업 실현하듯이 하는 거는 좀 별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업 실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임용 칠 때 하는 수업 실현이 엄청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인강들 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유로움을 가지고 웃으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1차 전형과 관련된 내용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2차, 3차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영상 찍어서 원테이크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부정확한 부분들 혹은 뭔가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나니까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DM이나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같은 맨땅 헤딩러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요 근래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